자, 이제 유로가 끝이 났고 네. 그 다음에 누누의 토트넘이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를 했고, 그럼 역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만 해리 케인과 관련된 이 이적설이 다시 수면 위로 한 번은 떠오를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뭔가 그 얘기가 많죠. 팀을 떠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이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만 저는 못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현지 보도들이 케인이 떠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졌고, 무엇보다 토트넘이 안 팔 뿐더러 만약 판다 하더라도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살만한 구단이 없을 거다라고 현지 기자들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케인에 대한 보도들은 케인이 이 팀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보다는 케인이 지금 현 상황에 불만을 품고 팀에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로 오히려 좀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케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현지의 기사들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리 케인이 그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내려보자면 저는 이 얘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을 거라고 저도요. 봐요. 왜냐면 해리 케인은 기본적으로 토트넘에 대해서 네.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저희도 토트넘을 존중하는 거, 끝까지 그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에 이적을 타진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저는 해리 케인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계약의 중요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해리 케인은 계약이 지금 넉넉하게 남아있단 말이야. 이러면 만약에 이런데 막 다 선수들 마음대로 하면 계약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어쨌든 베이징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징의 이야기를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수가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이유가 어쨌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비판 비난을 받습니다. 마레즈의 경우에도 네. 그때 이제 레스터가 나름 마레즈한테 좋은 팀에서 제의가 오면 떠나 보낼 것이다. 근데 막상 협상을 할 때 레스터가 워낙 많은 이적료를 요구해서 마레즈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적이 안 됐을 때가 있었죠. 내 이적료 깎아! 네.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렇죠. 그랬잖아. 그래서 마레즈가 그때도 약간 후영 거부하고 약간 불참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팬분들의 반응은 그거였어요. 마레즈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프로 선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훈련은 임하고 맞아요. 주급을 받는 이상 거기에 합당한 프로로서의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도 결국 비난 여론이 있었고 당연하겠지만 후영 거부는 이유가 어쨌든 그걸 취했을 때 비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걸 케인이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떨어질 것이다. 예. 근데 현지 기사들은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예. 현지 기사는 케인이 지금 훈련장 합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텔레그래프 얘기도 좀 있었고. 예, 왜냐면 맨시티하고 일단 링크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1억 파운드의 이적료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근데 디에슬레틱에서는 레비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맨시티가 이적료를 준비 중인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레반도프스키란다. 레비아니까 레반도프스키. 네. 다니엘 레비의 마음을 해리 케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진짜 한 2억 파운드 생각해야 될 거야. 네. 근데 그거는 나는 불가능한 이적료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국에는. 그렇죠. 당장 맨시티도 어쨌든 그릴리시에 대한 링크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금액을 맨시티가 무리해서 쓸 의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라고 일단 디에슬레틱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어서 쟤를 데려와야 돼. 그럼 뭔 수든 쓸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릴리시는 지금 보니까 그 바이아웃 얘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바이아웃 어쨌든 지불하고 선수랑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케인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을 좀 깎아보고자 양 구단 간 선수 포함들도 좀 논의를 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스, 스털링, 베르나르도 실바, 라포르테, 그리고 마레즈 등과 같은 선수들이 거론이 됐지만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맨시티는 무리해서까지 케인들의 모든 걸 바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디에슬레틱이 취재한 결과로도 좀 전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금액 어떤 맨시티의 이 이적 의사가 영입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보았을 때 결국 이 지금 케인이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떠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건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스탠스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죠. 네. 토트넘, not for sale. 레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 나와야 될까 말까 하다. 해리 케인 이적하고 싶어 한다. 다만 토트넘 존중한다. 네. 그 와중에 맨체스터 시티 역시 영입은 하고 싶은데 레비가 원하는 돈 정도를 지출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류의 느낌으로 다들 가리키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현지 기사들이 과연 케인이 얼마나 토트넘을 배려할 것인가, 충성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밝히고 있는 소스는 이거예요. 잉글랜드 동료들. 이번에 또 이제 유로 갔다 왔잖아. 그렇죠. 동료들이 케인이 팀 이적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케인이 팀 복귀를 거부하고 훈련에 불참하는 방식을 택해서라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동료들 사이에서는 추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이런 건 그겁니다. 보통 이제 뭐 형철이가 기자라고 텔레그래프의 기자라고 칩시다. 텔레그래프 기자면 이제 친한 선수들이나 친한 선수 에이전트들이랑 이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별일 없냐 물어보면은 케인이 보니까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이러니 그래? 뭐 진짜 뭐라 그랬는데 아니 뭐 다는 못 들었지. 근데 케인이 나가고 싶어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사실 막상 딱 들어보죠. 그러면 케인이 뭐 그런 얘기지. 뭐 이적하면 또 우승도 하고 그렇겠지만 너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케인이 고민이 많은가 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토트넘에 남을 간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존나 가고 싶은가 보네. 와 미쳤다.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석하는 건 제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사람 같은 경우에 에이전트 형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야. 형, 와 케인 존나 이적하고 싶었는데요. 그래? 그런 다음에 기자 딱 그럼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소문이 안 좋아요. 그래. 예, 몇 다리가 건너면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요. 귀에서 귀를 거쳐가면은 여기저기서 자꾸 양념을 넣어요. 그래. 다시라도 넣고 막 이러면서 내용이 다 너무 넣어. 과해진다. 그러다 이제 감칠맛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진짜로 뭐 모르죠. 우리가 모르니까 케인이 정말 나 사실은 진짜 이적하고 싶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뭐든 간에 소문과 어떤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거는 과장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런 것 같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건 분명히 어서 들은 바는 있었을 것이나 해리 케인의 진짜 의중과는 꽤 멀 수도 있다. 그리고 영국 언론들 자체를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럼요. 영국 언론들도 왜냐면 뭐 모든 나라의 언론들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부풀려요. 맞아요. 아마 이거 좀 자극적으로 본인들 소스를 지금 다루고 싶으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썼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고, 뭐 일부 이제 언론들 특히나 멜로의 경우에는 토트넘 동료들이 이제 케인이 지금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맨로는 소식을 전했는데, 맨로는 그 첼시 말고는 많이 틀려. 토트넘 쪽에는 그렇게 호의적인 내용을 잘 다루는 게 아니죠. 또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해. 약간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건 아마 토트넘과 첼시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 뭐 훈련장 합류 거부 얘기 나오는 거는 그냥 흘려들어도 지금으로서는 괜찮고 케인이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쪽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케인의 근황을 찾아볼 수 있는 거는 크라우치하고 골프를 치는 사진이 이번에 공개가 됐고 표정이 밝았죠. 그거 이외에는 없었고요. 뭐 이제 일각에서 케인이 맨시티와 개인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릴리 화이트로즈 토트넘 쪽에 좀 많은 이야기를 다루는 계정에서 바로 반박을 때렸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실제로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얼마나 큰 파장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훈련에 불참을 하겠다는 거는 나 땡깡 피워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선수들이 없지 않았어요. 최근에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죠. 첫 번째, 이제 복귀 소리 나오고 있는 그리즈만입니다. 그리즈만이. 그다음에 우스망 덴벨레도 약간 훈련 갖고 땡깡 좀 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땡깡 피우면 아무리 그 팀에서 이 선수를 납버세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과감하게 2군에 처박아 버릴 수 있는 아주 몇 안 되는 소수의 구단을 제외하면 난감해지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적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 덴벨레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쿠티뉴입니다. 그래.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예전에 스털링 생각도 좀 나요. 몇몇 사례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떠날 당시에 우승을 열망해서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프리시즌에 불참하고 프리시즌 불참한 동안 구단 인스타에 조용히 좋아요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팬들한테도 이 선수가 좋아요 누른 거 보이는데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런 와중에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여름 이전에 이미 3월에 바르셀로나하고 개인 합의도 얘기 있었잖아 많이. 그렇죠. 우리도 많이 다뤘었어. 그랬는데 인터뷰에서는 나 아틀레티코 자유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팬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지금도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괜한 게 아닙니다. 스털링은 어땠느냐? 수개월에 걸쳐서 리버풀하고 재계약 협상을 거부했었어요. 뭐 재계약 협상을 미룰 수는 있죠. 근데 협상을 미루는 동안 무이담배를 폈다고 하고 뭐 웃음가스를 마셔서 뭐 클럽에 뭐 방문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놀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계약을 누가 봐도 하고 싶어하지 않고 팀의 마음이 떠났구나. 시즌 중에도 이렇게 논란이 그러니까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정에서 패배하자마자 팬들이 야유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야유에 오히려 웃으면서 박수를 화답을 했어요. 그게 또 사진에 찍혔죠. 그래서 새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서 훈련에 불참을 했고, 프리시즌 투어의 동행은 거부하는 등 논란을 피운 바가 있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는 저는 쿠티뉴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덴벨레가 먼저 도르트문트에서 그렇게 좀 아쉽게 행동을 취하고 바르셀로나 이적하려고 아주 온 사투를 벌이니까 쿠티뉴도 약간 조급함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리버풀과 계약 기간이 5년이나 남은 상황, 얼마 전에 재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동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챔스 예선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나 등부상 있다라고 하면서 등부상으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정작 A매치 기간 되니까 갑자기 브라질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거기 소집돼서는 아무렇지 않게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 골 넣고 우는 모습까지 보여줘서 리버풀 팬들은 그때 되게 화가 많이 났던 화나죠.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땡깡까지 안 가더라도 이적 요청서라고 하는 뭐 이제 현지 언론에서는 뭐 트랜스퍼 리퀘스트 그러면서 PR 뭐 이런 걸 요청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거야. 어떻게 보면 성인이잖아요. 계약 기간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제대로 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관철 시도를 많이 노력을 끝에 안 한 건지 아니면 가끔 본인이 원하는 거 못했을 경우에 개지랄병 떠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스트레스 주고 지랄병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항상. 이 선수들이 실제로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 얘기만 봤을 때 그렇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막 이렇게 뭐가 뒤틀리는 사람들이랑은 가까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적 불참의 사례들, 후연 불참의 사례들 이 사례가 과연 케인에게도? 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쵸. 이 선수가 여태까지 보여줘왔던 거는 그런 거랑 거리가 멀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누누는 이제 케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케인 우리 선수고 덧붙임 할 없다. 이제 휴식을 취하는 중이고 이제 복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나는 케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 누누 감독은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가 되게 전술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우리 메네스가 건재했던 울브스의 프리미어리그 첫 두 시즌의 순위는 실제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라우리 메네스가 이제 머리 쪽에 큰 부상을 당하고 이제 복귀할 거라는 얘기들이 그래 복귀 사진 있는데 여기 이렇게 흉터가 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너무 다행이죠. 돌아와서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이 있는데 히메네스가 결장하게 된 지난 시즌 결국 울브스의 성적도 고꾸라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 지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누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케인도 또 손흥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이 누누 감독의 플랜에서도 당연히 빠져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리 케인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잔류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근데 글쎄요, 해리 케인의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케인의 스타일이 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